안녕하십니까, 허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제, 유형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공유를 해놨어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화면 옆에다 같이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PDF 문서인데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어보시면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결과 분석 해가지고 22년도 시행, 23년도 시행, 24년도 시행, 25년도 시행 총 4회 분량의 수능 시험지를 분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도표로 만들어져 있죠. 한번 그 도표 한번 제일 첫 장 열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꼭대기 가로축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제재별 분류죠. 비문학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화작, 언매가 있고요. 그 비문학 독서 안에서도 독서론,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문학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갈래복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은 그렇고 쭉 세로축에 출제 요소 쪽으로 쭉 보면 말이죠. 이건 뭐냐? 문제 유형이거든요. 도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 말고 여기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으면 이 사이에 조그만 숫자들이 있죠. 제일 꼭대기에 9, 13 뭐 이런 것도 있고 쭉 아래로 내려오면 저 아래쪽에 4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바로 문항번호예요. 다시 말해서 그 표 보는 방법. 이 세로축 말고 가로축의 제일 왼쪽, 그러니까 비문학 독서에서 독서론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일자가 보이실 겁니다. 숫자 일자. 그게 1번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1번 문제 유형은 독서론에서 정보 확인, 이해 반응 감상, 즉 일치 불일치 문제 유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5번 문제는 인문예술 파트에서 또 일치 불일치 문제였고, 사회문화 쪽에서는 10번, 11번, 그 다음에 과학기술 쪽에서 14번, 16번이 일치 불일치 문제였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오른쪽 끄트머리로 가면 이제 화작, 언매란 쪽에 번호에 빨간 사각형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요건 뭐냐? 3점짜리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문제가 많이 비는데요? 아니에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 그 두 번째 장 보시면 이게 두 페이지가 한 세트입니다. 이쪽과 이쪽.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돼가지고서 22년 11월 17일에 시행한, 즉 23학년도 수능시험이죠. 그걸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저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에 문맥적인 의미 묻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9번 문제와 13번 문제.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문제가 보이는데, 그 4번 문제는 인문예술 파트에서 주제 파악 및 요약 문제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정보 확인, 일치 불일치 문제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것 없는 것 물어보는 15번 문제가 있고요. 함축적 의미를 추론하는 문제가 4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창의적 사고는 거의 볼 게 없고, 비판적 사고로 넘어가서 발상 표현 구성 문체 및 효과 비판, 요게 5문제가 실려 있죠. 31번, 32번, 18번, 22번, 23번. 요게 뭐냐면 선택지 내용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그 5문제가 실려 있죠. 인물, 서술자, 필자의 성격이나 태도를 비판하는 것. 그 다음 특정 관점에서 내용 비판하는 것. 이게 바로 보기상자 문제입니다. 보기상자 문제는 지문마다 껴있죠. 기본적으로 1개 이상, 심하면 2개. 독서론에서 2번, 3번, 인문예술에서 6번, 8번, 사회문화에서 12번, 그 다음 현대시에서 34, 현대소설에서 30, 고전소설에서 21, 갈래복합에서 24, 26. 거기다가 다 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다 3점짜리네.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적용시키는 문제가 이제 17번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것도 보기상자 문제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의문 또는 반박 문제가 7번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출제되는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를 틀릴 순 없잖아. 출제된 문제에서 틀리는 거니까 틀려도 계속 자기가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이걸 왜 하느냐면요, 비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쳐봐요. 그럼 운전 배우기 전에 목표,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모든 차 다 몰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운전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로 몰아야 돼. 나 소형 승용차부터 탈 거야. 그럼 그 소형 승용차에서 시동 거는 법, 핸들을 어느 정도 틀면 어떻게 차가 움직인다는 것, 엑셀을 어떻게 밟으면 어느 정도로 간다는 것. 운전면허 학원에선 엑셀 밟을 일이 없어요. 그냥 브레이크에서 발만 떼면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냥 가요. 그냥 그걸로 계속 가는 거야. 연습은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브레이크 밟는 방법, 오르막, 내리막, S자, 백, 그 다음 파킹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보면 나머지 다 잘해. 근데 파킹이 안 돼. 그럼 파킹만 더 연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출제되지도 않을 이상한 문제 유형 가지고 애를 쓰지 말자. 그리고 지문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 구조를 알면 접근법이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공부하고 일단은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학생을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지난 시험에서 뭐가 문제였니? 고전시가하고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말렸어요. 다 틀렸어요. 그래? 고전시가하고 과학기술 지문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가 나올 줄 알고 열심히 해. 무궁무진하거든요. 제재와 작품은. 뭐가 나올 줄 알고 공부를 하냐는 거야. 그러게요. 대신 이 문제 유형은 빤하거든. 12가지만 공부를 해두면 어떤 영역에서, 즉 과학기술에서 문제가 나오든 현대시에서 나오든 소설에서 나오든 그 문제 접근법을 알면 모르는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물론 독서 능력과 감상 능력도 겸해서 키워나가긴 나가야죠. 근데 그 지문만 또는 작품만 죽어라고 본다고 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 유형을 먼저 알고 그 문제 유형별로 차근차근 접근을 해나가자. 그것도 문제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 다 알지.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엑셀 밟으면 앞으로 가고, 스티어링 휠 틀면 방향 틀어지고, 어려운 거 뭐 있어. 근데 그거 다 안다고 해서 아무 차나 갖다 주고 운전해봐. 운전 잘 돼요? 택도 없지. 차종별로 감각을 익혀야죠. 그게 결국에 뭡니까? 독서 능력은 독서 능력대로, 문학작품 감상 능력은 감상 능력대로 키워나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서 문제 접근 방법에 따른 해결 능력, 그것도 키워야 된다는 얘기. 평지에 마련된 운전학원에서 코스 잘 그려진 데서 연습만 하다가 실제 도로로 나와버리면 큰일 나지. 왜?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 옆으로 차들 쉥쉥 지나가고 큰 차들 그냥 옆에서 빵빵 내고 뒤에서 빵빵 내고 신호도 안 넣고 확확 끼어들고 가려고 그러는데 신호 빨간불로 팍 바뀌고 오르막 내리막 빗길 눈길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감각을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거 아시겠습니까? 문제 유형별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종류부터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쌤, 22년도에 시행된 23 수학능력시험은 분류가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더 붙인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분석은요 94년 수능시험 첫 해부터 지금까지 쭉 매달 모의고사 문제까지 매번 분석을 해왔어요. 물론 문제 구성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첫 해에는 듣기 평가도 있었어요. 그것도 6문제였다가 나중에 5문제로 줄고 나중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듣기 평가도 있었다고 국어에. 그때는 또 국어도 아니었다. 언어 영역이었죠. 논리학도 있었고 근데 그거 다 빠졌죠. 빠진 건 아니고 사실 추리상상이라는 것과 논리학이 붙여가지고 추론적 사고로 통합이 돼버렸습니다. 문항수가 줄면서 뭐 이런 식으로 몇 번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꾸준히 해왔거든요. 요새는 거의 한 12, 3년 동안 패턴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렇다 치고 그 뒤에 3쪽 보세요. 세 번째 장 24 수능입니다. 23년도에 실행한 거. 거기도 마찬가지요. 도표 보면 분류가 거의 비슷해요. 꼭대기에 문맥적인 의미 묻는 문제 2문제 나왔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니까 3번 문제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는 문제네. 그건 좀 특이하게 하나 들어갔다. 그 다음 주제 파악 및 요약 2문제로 늘어났고요. 서술 및 전개 방식 1문제. 그래요. 소설이니까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문제 몇 문제 있고 정보 확인 및 추론 거의 비슷한데 알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추론이 살짝 끼는 겁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세세하게 문제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조금씩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추론하는 문제 25, 26 2문제 있었고 전제 및 결론 추론, 등장인물의 정서나 심리 추론, 그 뒤에 넘어가니까 역시 발상 표현 구성 문체 및 효과 비판 3문제, 나머지 보기상자 왕창. 패턴이 똑같잖아요. 아니라고? 그 다음 거 보세요. 2025 수능시험, 즉 24년도에 실행한 거. 역시 마찬가지야. 문맥적인 의미 묻는 문제 2문제, 주제 파악 묻는 문제 2문제, 서술 및 전개 방식 28번 문제, 이번엔 현대소설에서 나왔네. 그 다음 일치불일치 문제.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많아 일치불일치 문제가? 그래서 25 수능이 물수능이었다는 거지. 일치불일치 문제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함축적 의미 묻는 문제 3문제. 물론 지금까지 다 언매나 화작은 빼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뒷장 넘어가니까 어때요? 발상, 표현, 구성 문체 및 효과 비판 문제 2문제, 그 다음 보기상자 문제, 그리고 보기상자를 집어넣긴 하지만 지문의 내용을 보기상자 상황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 이렇게 보기상자 응용 패턴이 똑같죠? 그리고 26학년도 수능시험 문제. 와 진짜 똑같다. 문맥적인 의미 묻는 문제 2문제, 서술 및 전개 방식 1문제, 정보 확인, 이해 반응 감상, 일치불일치 문제 조금 줄었군요. 25수능보다. 그 다음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 없는 내용 추론하는 것, 함축적 의미 추론,
전제 및 결론 추론, 인물의 정서 심리 입장 추론, 서술자의 정서 심리 입장 추론. 인물하고 서술자는 다르죠. 뒤로 넘어가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때요? 발상 표현, 구성 문체 및 효과 비판, 세 문제, 보기 상자 문제. 패턴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지문만 무턱대고 그냥 많이 볼 게 아니고 작품만 무작정 많이 볼 게 아니고 문제 유형도 나름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 연구는 어떻게 하는데 그거야 이제 선생님이 차근차근 그 문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그 표가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건 아니고요. 꾸준하게 문제 패턴을 연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오고 있는데 뭐 올해 수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수가 없고요. 문제 유형은 거의 다 완성형으로 거의 확정이 다 돼 있는 상태죠. 근데 말입니다. 선생님 보면 이런 문제 유형들이 왜 필요하죠? 수학능력 시험이니까. 대학에서 공부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거든. 자세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유형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냥 무작정 독서만 많이 하고 무작정 문제 많이 풀고 무작정 작품 감상 많이 하고 해가지고 점수가 오를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영상의 주제입니다. 문제 유형별 접근법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죠. 그것을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다. 다음 영상부터 기대하세요. 자, 이 시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